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까진 걸리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한시 여자입니다. 지금은 제가 일본에 택배를 붙이고 왔는데 그 과정이랑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야겠죠? 일본에 필요한 물건들을. 제 남자친구가 사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라면이랑 김이었고, 그리고 이발기. 일본에서 머리를 셀프로 자르겠다며 이발기를 부탁해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북엇국, 미역국 이런 거랑 돌자반 이런 거를 샀어요. 그리고 가위도 샀습니다. 머리를 자를 가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며칠에 걸쳐서 사가지고 국제 우편이다 보니까 보내는 게 되게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우체국 택배를 검색을 해서 미리 스마트 접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제 배송을 하신다면 우체국에서 막 적고 이렇게 수기로 적는 것보다는 스마트 접수를 해서 가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서 그 송장 번호 뭐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본인의 핸드폰 번호만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됩니다. 일단 스마트 접수를 해서 가는 게 최고인 것 같고, 그러고 갔을 때 저는 부피가 좀 많아서 5호 박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포장을 하는 게 또 일이더라고요. 또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진짜 땀이 뻘뻘 나는데,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이제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스마트 접수를 할 때 무슨 물건이 있는지를 이렇게 적는데, 저는 라면이 많았기 때문에 누들을 적었고, 거기서 이제 접수를 할 때 그 해주시는 분께서, 직원분께서 혹시 뭐 배터리가 들어있진 않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른 라면 말고 다른 건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발기가 있는데 이발기는 그 꽂고도 사용할 수 있고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요? 했는데 이발기 안 돼요. 왜냐면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발기를 뺐습니다. 이발기는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8.9kg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빼니까 8.46kg이 나오더라고요. 79,300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자 가격이 1,700원이에요. 5호 상자 가격이. 이게 되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국제 택배를 처음 붙여보다 보니까 막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적은 이 주소가 맞나? 틀린가? 하는데 일단 잘 들어간 것 같고,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는 오빠한테 잘 도착했다는 확인을 받고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제대로 가지 않으면 너무 새드 엔딩이니까.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그 배송비에 대한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역시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 굉장히 양반이에요. 미국은 딱 2배 비쌉니다. 멀수록 훨씬 비싸요, 택배비가. 아마 제가 이걸 미국에 보냈다면 15만 원 정도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제 배송을 하신다면 꼭 스마트 접수를 하시는 게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정신이 없고. 제가 되게 헷갈렸던 거는 그 무게를 적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무게는 막 그냥 얼추 적으시면 돼요. 어차피 가서 무게를 올리고 다시 잰 다음에 그 무게에 대해서 가격을 재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충전, 배터리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는 안 된다. 저처럼 포장을 다 했다가 다시 뜯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자 포장하는 게 가서 굉장히 좀 번거로운데, 가능하시면 집에서 포장해서 그 상자를 그냥 가서 가자마자 이 접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는 오빠한테 잘 도착했다는 사실을 본 후겠죠?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시 여자입니다. 아까의 그 감사 인사를 이어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한테 잘 도착했거든요. 일단 그 직원분께서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까진 걸리지 않아요. 제가 12월 23일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송이 되고 도착을 하고 막 발송하고 아주 빨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일주일하고 하루 지난 날, 그러니까 새해가 되기 전날 12월 31일에 발송 준비를 합니다. 국제 우편 물류센터로. 그러고 나서 1월 2일에 항공사 인수를 하네요. 그리고 1월 3일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3일에 택배를 보냈으니까 11일 정도 후에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하네요. 그러고 나서 막 하고 나서 1월 4일에 남자친구네 집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부재 중이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저한테 알람이 뜨더라고요. 미배달, 취임, 부재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국제택배는 집 앞에 놓고 가거나 그런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러면 직접 받아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1월 5일에 남자친구가 직접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그 택배를 받고 이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이렇게 잘 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뿌듯하고 네, 기분이 되게 묘했습니다. 다행히 잘 갔구나 하는 감사함도 진짜 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자에 관련된 팁을 더 드린다고 했잖아요. 상자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냐면 제가 5호 박스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호 박스의 무게가 12kg이 기준이다. 근데 저는 8점 몇 킬로가 나왔잖아요. 근데 부피보다 무게가 적지만 그 부피 값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게 아주 큰 이득입니다. 당연히 그 부피 무게보다 실제 무게가 더 크면은 당연히 그 큰 무게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지만 똑같은 무게이더라도 부피가 너무 큰 상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 상자의 가격만큼 돈이 나가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물론 저처럼 부피가 컸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없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왕이면 최대한 작은 부피의 상자에 넣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게 아마 2020년 연말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연히 막 뽁뽁이를 막 넣어가지고 깨질 위험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 보안성 때문에 큰 박스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지만 조금 괜찮다 싶으면 최대한 작은 박스에 꾸겨서 넣고 하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자의 부피만큼 또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체국 박스에다가 포장을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체국 박스에 포장을 하는데 양옆에 손잡이가 이렇게 안으로 뚫리게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편리하다 하면서 손잡이 이렇게 박스를 뚫고 이렇게 들고서 이제 그 무게를 재는 데에다가 직원분께 드렸는데 그 직원분께서 이 상자에 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구멍을 막으셔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국내에서는 모르겠지만 국제 택배에서는 그 한국에 있는 그 박스의 손잡이 그 구멍이 막혀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막아오겠습니다 하고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계신 직원분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직접 그 구멍을 테이프로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박스를 보낼 때 이제 국제 택배다 보니까 나름대로 테이프를 굉장히 많이 포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보내고 나서 다른 분들 거를 이제 봤는데 진짜 테이프로 그냥 진짜 칭칭칭칭 감으시더라고요, 박스를. 그래서 약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 내가 너무 부실하게 테이프를 붙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엄청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냥 할 때 엄청 꼼꼼하게 테이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막 되게 일본에 관련된 뭐 커플 유튜버 분들이시라던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뭐 주부님들이시라던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아, 이것도 보낼 걸 저것도 보낼 걸 하는 후회가 진짜 많아요. 이왕에 만약에 뭐 누군가에게 뭘 보내야 된다 하신다면 조금 넉넉하게 보내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보내는 사람의 자기만족에서 오는 또 만족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의 첫 번째 국제 택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이 됐는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른데 지금 너무 많이 춥고 막 한파경보로 많이 재난 문자도 오고 그러는데 모두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